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유기화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은 엄청 재미있게 유기화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는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기화학을 포함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 과목인 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물질의 특히 성질, 그리고 조성,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그리고 구조, 화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변화, 어떤 반응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를 바로 화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기화학을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화학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유기화학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화학의 정의를 내렸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변화의 화자가 바로 화학이랑 같이 공유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바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운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은 크게 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카본인데요. 사람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하다 보니 그 화합물에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특히 탄소를 포함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식물, 그 미생물, 이런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화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조성, 성질,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가 없는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금속이나 비금속 물질들이 무기화학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3가지 화학 과목들은 물리화학의 경우 이런 탄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학문이 되겠고, 그리고 분석화학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 분석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분석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도 특히 동물이나 식물에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그 생명체 내에만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다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에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기화학 부분의 말미에서 생화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화학은 화학의 카테고리 내에 존재를 하므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화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화합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바로 유기화합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 유기화합물들은 모두 탄소라는 원자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나서 유기화학 나중에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먹게 되는 다양한 의약품들 대부분 화학적인 합성 방법으로 합성이 됐는데요. 그 합성 방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유기화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연물들, 천연 화합물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하는 것도 유기화학의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천연 화합물들은 아직 의약품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약품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 아마 탄소로 구성된 플러렌이라는 구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그런 고분자 화합물들은 굉장히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편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기화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 정의를 내렸으니까 유기화학에 필요한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구조와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특히 원자 구조론과 그리고 전자 궤도 함수 그리고 양자수 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구조와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 또는 유기 화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구조와 그리고 그 기본 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조인 원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를 통해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원자와 다른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합을 이해한 뒤에 탄소 화합물 또는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결합과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